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될 수 있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자, MSCI 분기 리뷰가 나왔죠? 근데 5월달 정기적으로 분기 리뷰 나오는데, 자, MSCI가 뭐냐, 뭐 IT 하시는 분들, 네, 프로그램이나 뭐 IT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C가 뭐 있을까요? 네, 뭐 하여튼 뭐 어떤 거 저쩌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가요? 네, 그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또 많이 아시는 뭐 M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쓰셔갖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라는 그 투자은행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투자 관련해서 이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리츠나 뭐 기타 다른 펀드 이런 것도 그렇고 보시다 보면 모건 스탠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또 기업 M&A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C는요, 뭐 케찹 이런 거 아닙니다. 캐피탈입니다. 캐피탈이죠. 투자사.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얘기 한번 볼게요. 자, MSCI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래요.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런 투자를 위한 일종의 펀드라 보시면 돼요. 펀드를 운영하는, 네, 해외 신흥시장이나 아니면은 선진국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펀드죠. 펀드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그 투자사들한테 가이드라인처럼 일종의 지표처럼 제공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더라, 이런 종목은 좀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쟤 내가 봤더니 괜찮어, 쟤는 별로야. 왜? 반말 아닙니다. 왜죠? 네. 그 투자사들이 해외 투자할 때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잘 알지만, 만약에 뭐 해외 유럽에 있는 어느 회사 투자한다고 하실 때 잘 모르시잖아요. 뭘 보고 하실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레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레포트 제공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에 대해서, 괜찮아 보이는 나라, 괜찮아 보이는 회사,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라고 얘기해서 MS 앞에 따서 MS 캐피탈 C 인터내셔널 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줄여서 MSCI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MSCI 인덱스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결국 해외 투자에 대한 지표로 많이 사용이 돼요. 미국 펀드 같은 경우 95%나 MSCI 지수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얘만 보고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지까지 있게 와봐야 뭐 어쩔 거야. 너 하나쯤이야. 네가 뭔데 인덱스에,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어마무시한 다른 큰 형님들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펀드의 95%. 얘네가 좋게 보면요, 걔 좋대? 일단 기웃거려요. 무조건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뭐 그런 거 있죠. 옆에서 누가 그거 갤럭시 나온 거 좋대. 그래, 좋아. 그런다 다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난 상남자야, 일단 사고 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얼리 어댑터야, 이러면서 일단 사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또 남자분도 이렇고, 뭐 여자분들 또 뭐 좋은 가방이나 있으면 뭐 저거 괜찮아? 뭐 브랜드 괜찮은데 뭐 색상 잘 나왔네. 일단 사고 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괜찮네 뭐 알아보고 하면서도 글쎄 내 구미에는 안 땡기는데, 이럴 수도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95%가 참고를 한다는 거지, 얘네가 간다고 해서 형 나도 갈래, 나도 같이 가, 그러고 막 따라온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시장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된다. 그러면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얘네만 보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무시할 만한 애들도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 정도 돼요. 60조 원. 네, 60조 원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네, 60조 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거기에 그 좀 연세 있으신 그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거에서 주인공 남자의 이름이 소문이에요. 걔가 참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소문, 찌라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걔 이름이 소문이에요. 자, 거기서 그 회장님, 네, 이 소문이라는 애가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없다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그 소위 얘기하는 노는 애들이 얘를 괴롭혔는데도 얘가 어떻게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얘 후견인으로 나타난 게 되게 큰 기업이에요. 지금 뭐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에 오노 회장님이 오셔갖고 내가 얘 후견인이야 그러면서 그 부모가 이제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싸움이 벌어져갖고 여러 명의 그 나쁜 애들이 얘를 갖다 소문이를 괴롭혔는데 소문이가 또 어떻게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걔네 조금 이렇게 손을 봐줘요. 손을 봐줘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좀 다쳤는데 그 부모들이 학교 와서 난리를 친 거죠. 난리 쳤는데 그 자리에 그 회장님이 와서 막 떠든 다음에 호통을 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명언이죠. 어디 자산 1조도 안 되는 것들이 조용히 해 이럽니다. 네, 자산 1조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산 1조 안 되시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얘기를 합시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 엄청난 돈이에요. 네, 엄청난 돈인데 60조 원을 글로벌리 운영을 합니다. 한국만은 아니에요. 한국은 한 13%, 13.3%인가요? 뭐 그 정도 돼서 7조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전체 규모. 네, 7조 얼마. 탑 10, 한국 시장의 탑 10이 대충 한 6조 얼마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한 7조 얼마 정도, 7조 원, 조금 넘게 투자를 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지수 23개국, 신흥국 지수 26개국 중에 어디에 있냐? 신흥국 지수에 있어요. 놀라셨죠? 우리는 선진국에 가오가 있지, 우리는, 선진국 지수 있어야지, 왜 이게 여기 있어? 라고 하신 분 계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 모든 거, 우리나라 GDP 좋죠. 국민총소득 높죠. 증시 유동성 풍부하죠. 그 다음에 시총 얼마 이상 정도 되는 큰 기업들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은 선진국 지수예요. 네. 근데 왜 신흥국에 있냐? 우리 같이 좋은 큰 증시가 왜 신흥국에 있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여러 가지 건으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외환관리법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 역외 그 외환 거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한마디로 얘네들이 원하는 달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요. 네, 1년에 $10,000 이상 좀 넘어가고 하다 보면 좀 골치 아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외환 관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편안하게 해야 된다. 선입선출, 돈을 넣고 빼는 것도 편해야 되고 시장이 끝났을 때도 역외에서 거래가 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정책상 안 되고 있죠. 그래? 니네 안 되면 우리 될 때까지 니네 신흥국이야. 그래서 한국은 계속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이면 어떻습니까? 말만 신흥국이지. 우리나라 상당히 대접 잘 받고 있어요. 중국도 신흥국이에요. 네, 중국도 신흥국인데 우리나라가 한 13.3% 되고 중국이 한 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면 얼마죠? 한 20조 정도는 중국가 있어요. 우리는 한 8조 안팎.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돈 우리나라 전체 증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200 여기 종목만 해도 워낙에 시총이 크기 때문에 8조 원 이거 해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4종목 추가된 게 8조 원이 거기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투자가 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8조 원이 아니라 신규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도 몇백억일 수도 있고 몇천억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MSCI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미국 펀드의 95%가 이걸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그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미국만이겠습니까? 중국, 홍콩, 유럽, 기타 여러 가지 나라, 돈 있는 나라, 모든 그 돈이 많은 나라들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훨씬 많은 자금이 날 벌어올 수 있습니다. 자, MSCI는 그냥 두고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그 기업들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괜찮은 기업인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MSCI 코리아에 대해서도 전담해서 하는 분석관들이 있고요. 분석가들이 있고 계속 기업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 2월하고 8월에는 분기 리뷰를 해요. 그래서 괜찮은지 아닌지 봐요. 근데 분기 리뷰에서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반기입니다. 반기 5월달 11월달에 하는데 두 번 해죠. 반기니까 반기 반입니다. 자, 반기 두 번 하는데 지금 5월달이에요. 그래서 5월 했고 11월 달에 또 하는데 이때는 리밸런싱이 크게 벌어져요. 편입 편출, 편입은 들어오는 거, 편출은 나가는 거. 종목을 넣다 뺐다 합니다. 아, 괜찮은 종목 너는 새로 들어와. 대신 야, 넌 내가 투자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넌 나가. 이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친구 바꾸는 거죠. 좋은 친구 새로 만들고 좀 서운했던 친구들 다시 다음에 다시 보자. 그리고 내보냅니다. 내보낸 친구들 영영 안 보냐? 그게 아닙니다. 또 좋아지면 다시 불러요. 네, 부침성 좀 있죠. 네, 변덕도 있지만 부침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유 종목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할 건 유지하고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는 애들 잠시 내보내고 또 이렇게 구미 당기는 애들 다시 들어와요. 네,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MSCI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투자 자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입니다. 자, 펀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패시브, 액티브, 네, 두 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액티브, 패시브. 네, 영어 나오면 일단 머리 아프죠. 네, 영어 나오면 머리 아프시면 위에 있는 한글 보세요. 액티브, 패시브. 아, 이게 그냥 발음인가? 이것도 영어네요. 자,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는 능동, 그렇죠? 수동. 네, 까라는 대로 깐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네. 자, 액티브 자금은 둘 다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데, 액티브는 어떤 테마. 갑자기 코로나로 마스크 잘 팔려. 그럼 마스크에 대한 거. 백신이 잘 팔려. 그러면은 백신에 대한 거. 진단키트 잘 팔려. 진단키트. 뭐 남북 경협을 한다. 그러면 남북 경협. 이런 테마들이 있죠. 테마들하고 관련해서 빠르게 투자를 해요. 투자하고 회수하고 이게 되게 빨라요. 뭐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 인수 합병이라던가 뭐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얘네들은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목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게 액티브 자금입니다. 자, MSCI는 패시브 자금이요. 패시브 자금은 그냥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흘러가요. 가장 많은 거 생각나는 거 있죠. ETF. 네, 영화 ET에 나오는 ET가 아닙니다. ETF입니다. 외계인 아니에요. 네,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는 보통 펀드들. 자,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 코스피 200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P 지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모건 스탠리 캐피탈도 일종의 그런 지수예요. 지수인데 얘네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통 이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은 그냥 지수의 상황에 따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시브 자금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도 특정한 형태를 정해놓고 그냥 자동으로 그 기업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냥 팔았다가 샀다가 그냥 그것만 해요. 얘네들처럼 테마 분석, 기업 분석, 시장 상황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에 따라 좋을 땐 팔고 이럴 땐 또 사고 뭐 이런 거 그냥 해요. 네, 그냥 기계적 매매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여기 안에 포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신규 편입은 뭐가 되죠? 기존 애들이야 뭐 있었으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지만 신규는 없었잖아요. 물론 몰래 샀을 수 있죠. 밤에 몰래 사는 거, 아무도 모르게 사는 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몰래 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 편입된 종목은 신규로 사겠죠. 네, 그러면 뭐죠? 편입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얘네 8조 정도 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었죠. 제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얘네 따라서 미국 펀드의 95%, 그 다음에 글로벌에 있는 다른 펀드들까지도 따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종목에는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뭐죠? 정리하잖아요. 자, 정리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7일 날 그러니까 5월 보통 말일 날 MSCI 신규 인덱스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입된 거는 들어놓고 편출은 빼버리는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날인 27일 날 종가에 대거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편출되는 종목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만큼 또 팔아 제낄 수 있습니다. 팔 수 있고 얘네 따라서 다른 애들도 팔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올 수 있죠. 안타깝지만 편출된 종목들은 조금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편입된 종목들은 아주 좋겠죠. 유입이 돼서 들어올 테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얘네들은 그때 이제 청산을 하겠지만 얘네를 따라다니는 그 나머지 형들은 미리 또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특히 개인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애가 들어오고 어떤 애가 나갈까요? 뭐다냥? 자, 편입된 애들 H&M, 하이브, BTS 잘 나가죠? 네, SKC, 녹십자. 자, 27일날 종목 교체를 하고 28일 적용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상 자금이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예상한 게 뭐냐? H&M은 최소한 한 4,690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이거는 뭐 이 모건스탠리 캐피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따라오는 다른 형들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이브도 1,260억 정도 될 것 같다. SKC, 네, 여기도 뭐 여기는 뭐 뒤에서 말씀드렸죠. 2차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편입된 것 같고 뭐 백신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이 정도 규모 돈이 새로 들어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오늘 뭐 네 좀 약간 힘든 애들도 좀 있었지만 뭐 그래도 뭐 네 다시 돈 들어온대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공매도 때문에 지금 오늘 몸살 앓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면은 또 최소 이 정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대요. 이걸 자금이 나간다? 돈 나간다냥? 그러면 뭐가 되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또 팔 겁니다. 공매도 또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몸살을 좀 앓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좀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단단히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면 좋고, 아직 안 갖고 계시는데 현금좀 있다. 그럼 얘네들이 뭐 어쨌든 공매도가 되든 쭉 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떨어진 데에서 뭐 반등 매수, 그 기술적 매매를 하셔서 뭐 단타를 하실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애들 좀 많이 뺐는데, 자 보시면 새로 넣은 거 조선에서는 H&M이 들어갔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 의약 백신이죠. 주로 의약이나 백신, 의약 뭐 제조나 이제 유통 쪽에 녹십자, 소재 쪽에서 SKC를 넣었어요. 동박이나 2차전지죠. 이제 반도체 쪽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얘네가 산다고 주가가 뭐 올라가고 얘네가 판출시켰다고 내려가느냐, 그런 것 꼭 아닙니다. MSCI는 가이드예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꼭 다 따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기업 가치하고 실적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H&M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죠. 지금 물동량이 뭐 놀라가면서 배가 없대잖아요. 배가 지금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데 처리를 못해서 난리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뭐 다 이런 종목들 일일이 얘기하면 재미없죠.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냥 좋다고 하시지 말고 마냥 슬프다고 하시지 말고 실적을 얘기하시면 돼요. 실적을 잘 보시면 돼요. 편출된 종목도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얘네한테는 나간 거는 뭐 아쉽지만 다른 형님들이 또 좋게 보고 들어오면 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직 컨설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뮤직으로 보이네 이거. 뮤직 컨설트 뭐 이런 게 아니라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편입 편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얘네들은 일단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기업 분석 잘 해보시고요. 기업 분석 잘 하시면 또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MSCI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